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밤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30K에서 28K까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때 어떤 원인으로 어떤 지표들이 움직였는지를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제가 사실 어제 영상에서 이제 민코인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하고 또 코인을 거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코인 시장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단기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더 뒤에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변동성이 사실 그런 것들과도 연관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저희가 비트코인이나 코인 투자에 임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가장 특이사항으로 갈색 고래를 보시면은 지금 28K에서 30K까지 올랐던 요 부분일 때 갈색고래가 굉장히 큰 폭의 매수를 했는데, 그 부분을 모두 이제 반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지표상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28K에서 30K까지 올랐을 때 매수한 것들에 대한 수익 실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빨간 고래 같은 경우는 일부 매도를 했지만 현재 자기의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라고래 같은 경우는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단타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변동성에서도 매수 매도로 임을 하면서 단타로 대응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하락을 했을 때 29K 위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매도벽이 쌓여 있는데, 이 매물대 같은 경우는 보라고래가 만든 매물대라는 해석을 하는 게 옳은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도 매수와 매도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31K부터 28K 사이를 이 레인지로 두고 이 사이에서 변동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인을 하고, 이 상단과 하단에 맞았을 때의 움직임을 보면서 저희가 방향성을 유치하면 오히려 좀 더 안전하게 저희가 심리적으로는 안정감을 가지면서 할 수 있는 지점이다.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고 이런 움직임들은 저희가 그냥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어제 하락에 있어서의 지표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은, 사실 어제 하락은 그러니까 일부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이 선물 시장만 움직였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현물 시장에서 엄청난 매도가 이제 10,000개 넘게 현물 시장에서 매도가 일어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선물 시장에서 2조 원 상당 넘게 이제 매도가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한 번에 던져진 게 아니고 롱 스퀴즈가 계속 일어나면서 하락을 이제 유발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 트리거가 되는 지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물과 선물 모두 이 부분에서 이제 연쇄작용을 했다. 두 가지 모두 연쇄작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 지표상으로 봤을 때 이 선물 같은 경우도 2조 원 넘게 한 번에 던져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현물 같은 경우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현물, 선물 간의 거래가, 그러니까 현물 일부 물량을 던져도 선물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물, 선물 간의 거래 비율이 거의 1대8 정도가, 1대9 정도가 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카이코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 바이낸스에서 수수료 무료로 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조절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보여주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물과 선물 간의 거래 비율이 21년도 6월달, 저희 근데 이때 가장 불장이었죠. 가장 불장이었던 이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그때만큼 현물, 선물 간의 이제 거래 비율이 차이가 났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거는 이제 현물을 일부 조정을 하면은 선물 시장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뭐 선물 시장의 영향은 현물 시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물, 선물 모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하락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물과 선물 간의 거래 비율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는 현물만 있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 이외에 이거 규제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미국에서의 규제 때문에 이 선물 거래소를 다른 곳에서 런치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 버뮤다에서 라이센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 선물 시장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다. 이거는 글로벌로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이낸스에서 거래하는 것처럼 거래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제가 트래킹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했을 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번스타인의 리포트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 이외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쳤나를 봤을 때는 지금 뭐 바이낸스의 셀 오더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과 현물의 이제 오더, 셀 오더를 말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세력들이 한 번에 던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영국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영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거의 10% 정도를 찍었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영국이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데 영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하는 초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유럽이 전체적으로 흔들렸던 장이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비트코인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사실 그것 이외에도 저희가 챙겨야 되는 게 SEC에서 이 디파이를 규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바이낸스에 영향을 줬고 그게 이제 전체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원인이 분석이 되고요. 어쨌든 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종합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열이 되고 있었고 그 과열이 되는 이 부분을 제가 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저는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런 뿅망치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늘 있어 왔고요. 이건 당연히 예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 지금 미국 경제에 있어서 저희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부채 비율, 그러니까 미국에서 낼 수 있는 부채 한도가 있는데 그걸 이제 계속 늘려왔어요, 지금까지.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코인뿐만이 아니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부채 한도를 늘 늘려왔거든요. 저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시장에 그러니까 리스크 포인트로 작용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마다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이제 숏들이 일부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이 있다라는 거가 이제 미국 경제의 리스크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이게 넘어갈 때, 그러니까 완연한 상승, 그러니까 직선적인 상승이 없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리면서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봤을 때도 그러니까 바로 상승은 없어요. 이게 심리적으로 과열이 됐다가 식었다가, 과열이 됐다가 식었다가, 과열이 됐다가 식었다가, 이게 2015년도, 16년도 이제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벗어날 때의 모습이고요. 또 다음으로 보면은 2019년도에서 20년도 하락장을 벗어날 때도 그러니까 완연한 일직선적인 상승은 없고 거기 안에서는 디테일을 보면은 굉장히 하락이 늘 있었다. 이런 것들은 영상에서 제가 전달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은 하락이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것도 다 지나가는 길이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좀 이런 심리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런 단기적인 하락이나 이런 것들에서 지나가는 건 이 길이구나, 변동성이 생겼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고 바로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모습을 제가 바로 다음 영상에서 이게 일어났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라고 생각은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좀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23년도에도 뭐 1K, 2K까지 갔다가 다시 19K까지 내려갔다가 그 뒤에 올랐다가 하는 그런 변동성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분명히 확대가 되는 모습이 있을 거고, 그 과정마다 원인은 있지만 저희가 가는 길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어제 테슬라의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근데 뭐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비트코인 가격이 빠졌다라는 것보다는 어제 이제 그 분기 실적 발표 전에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루머가 코인 업계에 돌았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다가 루머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유하는 게 뭐 거래에 있어서 전략을 세우시는데 영향을 미칠까봐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유량이 변동이 없대요. 매도를 하지 않았다. 매도도 하지 않았고 매수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의 비트코인 그 평단가는 아마 30K 위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나중에 마이클 세일러처럼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홍콩 관련돼서, 홍콩은 제가 미니 중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홍콩의 법률과 홍콩의 움직임은 그러니까 미국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움직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봐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암호화폐는 재산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제가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어떤 공산당 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이 코인 시장에 비트코인이나 코인들을 재산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다.
굉장히 이게 센세이셔널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홍콩에서 실제로 암호화폐는 재산이다라는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파산한 거래소 때문에 유권 해석을 한 거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거는 중국에서도 코인 시장이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재산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서 아 얘네들이 진짜 진심이구나. 홍콩 관련돼서는 계속 제가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많은 것들이 굉장히 양보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아 정말 진심이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6월 달부터는 저희가 이제 폭풍의 핵이 중국으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코인 공부하기 진짜 좋은 시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하락장일 때 저는 코인 공부를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사실은 할 게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어떤 코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조사해 보면은 좋은 코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럴 때 오피 코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한 단계 진일보하기 위해서 스택 클라이언트를 새롭게 나타냈다, 내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제 뭐 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 스택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 얘네들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OP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뭐 매수매도에 대한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런 변동성이 커질 때는 그러니까 코인 공부하기 좋은 시기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 저희가 어떤 코인을 매수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저희가 이제 착착착착 챙기는 그런 시기 너무 더없이 좋을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저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공부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락이 있었을 때 누군가는 굉장히 웃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아비트럼 매도를 한 고래가 다시 매수를 했대요.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했는데 매도한 수량보다 적게 매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염두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아요. 어쨌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고 있구나. 고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희가 보면서 얘네들은 단기적으로 또 이제 이런 변동성을 먹으면서 자기의 자산을 늘려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이 한없이 하락만 있을 수도 없고 한없이 상승만 있을 수도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끊임없이 뭐 16K, 17K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30K, 31K 가까이 왔을 때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변화의 가운데에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될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제 좋은 길을 여러분들과 같이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